애들 밥 먹이려고 하면 움직이는 건 기본이고 겨우 붙잡고 한 입 먹이려고 하면 안 먹으려고 거부하고 식사 때마다 전쟁 중인 분 계신가요? 밥 먹어야 키 큰다고 수백 번 협박하고 때론 해요도 하지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고민 수십 번 해본 애들 둘 키운 제가 제대로 해결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올바르게 아이 키우는 법을 공유하는 우당탕탕 쫄리입니다. 육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밥 안 먹는 애들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건데요. 일명 밥 대기 극복이죠. 관련된 책도 읽고 주변에도 물어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애들은 밥을 잘 안 먹고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죠. 아이들은 억지로 먹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왜 안 먹는지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왜 밥을 안 먹는지 알려드리고 실제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밥을 먹게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아동발달 연구와 데이터만 보더라도 덜 저는 아이들의 무려 50%, 즉 2명 중 1명은 심한 편식이나 거부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부모님의 잘못이 아닌 거죠. 아이가 일부러 부모님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이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밥을 거부하는 진짜 본능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고 식탁 위에서의 전쟁을 끝내줄 3가지 핵심 규칙과 간식만 찾는 아이들을 위한 확실한 대처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아이가 갑자기 특정 음식을 거부하거나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맛이 없나? 과일 같은 간식을 너무 많이 주나? 이러다 키 안 크면 어쩌지? 등등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아동행동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면 아이들의 거부 반응이 급격히 시작되는 시기가 보통 생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라고 해요. 이 시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이의 행동 범위가 한꺼번에 넓어지는 시기라는 점인데요. 기어다니던 아기가 걷기 시작하고 집안을 구석구석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걸어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입에 넣고 삼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먹어본 적 없는 낯선 식재료로 경계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입을 닫아버리는 건 행동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엄마, 나 이거 싫어. 엄마, 미워. 이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 음식이 나한테 아직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방어벽을 치는 거죠. 그러니 우선 내 육아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기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이 본능의 벽을 부모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허물어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밥 안 먹는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식탁 위에 적용해야 할 규칙은 바로 시간 제한입니다. 보통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부모님이 밥그릇이나 수저까지 들고 아이들을 졸졸 쫓아다니거나 식탁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앉혀두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집중력의 한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고 일반적인 영유아의 집중력은 약 20분, 30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식사 시간을 한없이 늘려두면 아이는 밥 먹는 시간을 식사가 아니라 노는 시간 혹은 벌 받는 시간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해요. 돌아다니고 장난치느라 결국 식사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식사 시간을 최대 20분, 30분 정도로 딱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막연히 빨리 먹어 라고 하면 시간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빨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기 시계 보이지? 시계의 긴 바늘이 6까지 가면 엄마가 밥상을 치울 거야 라고 하거나 남은 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미리 규칙을 선언해주세요. 실제로 첫째 초에도 긴 시계가 언제까지 오면 밥 이제 그만 먹는 거야 라고 하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기가 장난치거나 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오늘은 식사 끝이야 하고 말씀하시고 눈앞에서 그릇을 정리해주세요. 그래야 진짜 그 시간에 맞춰서 먹더라고요. 만약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대로 두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때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아이 굶겨서 키 안 크면 어쩌지? 하는 아이 영양이 걱정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자주 가는 소아과 선생님께 여쭤보니 한두 끼 정도 조금 덜 먹는다고 해서 아이 건강에 큰 무리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안 먹으면 상이 치워지고 다음 식사 때까지 배가 고프다 라는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를 몸으로 배워야 다음 식사 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질질 끄는 식사 습관을 끊는 것, 이것이 식사 예절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부분의 실수를 멈추시는 거예요. 바로 조건부 보상인데요. 사실 저도 이거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아침에 볶음밥 다 먹으면 사과 줄게. 이 시금치 먹으면 이따가 맛있는 고구마 간식 줄게. 아마 오늘 아침에도 하셨을 법한 대화일 텐데요. 놀랍게도 이 보상 방식이 아이의 편식과 식사 거부를 훨씬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연구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볶음밥 혹은 시금치는 과일이나 고구마를 먹기 위해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하는 고통스럽고 가치 없는 음식이구나. 부모가 보상을 걸어주는 순간 아이 마음속에 밥과 반찬 등의 식재료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억지로 한 번, 두 번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는 평생
그 식재료를 스스로 찾아 먹지 않게 되고 음식에 등급을 매기게 되는 거죠. 또한 아이들의 적정 식사량은 성인이 먹는 양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이마다 타고난 식사량은 대단히 다양하다고 해요. 어떤 아이는 마치 어른처럼 계속해서 먹지만 어떤 아이는 정말 이것만 먹고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적게 먹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부모의 기준에 맞춰 억지로 많이 먹이려고 보상을 매 순간 제시하거나 강요하면 아이는 먹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먹었다는 성공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악순환에 빠져서 밥은 입에도 안 대고 오직 과일, 과자, 주스 같은 간식만 찾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핵심 규칙인 10회에서 20회 노출의 법칙과 간식 분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특정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당근을 싫어하더라고요 하고 몇 번 만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아심리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새로운 식재료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풀고 익숙함을 느끼려면 최소 10번, 많게는 20번까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실제로 둘째 초이도 처음에는 파프리카를 안 먹었는데요. 첫째 초이가 워낙 파프리카를 좋아해서 둘째 초이 식판에도 무작정 올려줬는데 결국 지금은 잘 먹습니다. 여기서 노출이란 말 그대로 아예 식판에 아주 작은 크기도 괜찮으니 한 조각씩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안 먹고 남겨도 괜찮습니다.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생존 본능 경계벽이 낮아집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고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놔주세요. 또 하나의 방법은 식탁 밖에서도 재료에 대한 친근감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나 인터넷으로 장을 볼 때 오늘 우리 당근 살 건데 어떤 당근이 제일 맛있어 보여? 초이가 골라줄래? 하면서 아이에게 직접 선택권을 주는 거죠. 집에 와서 당근을 함께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놀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탁이라는 긴장감 넘치는 공간을 벗어나 놀이로 접하면 아이는 그 식재료를 친구처럼 느끼게 돼서 식사 때 거부감이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밥을 안 먹어서 굶겼더니 몇 시간 뒤에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결국 과자나 주스 주시는 경우도 많죠. 이것이 최악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밥을 안 먹고 버티면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더 맛있는 간식이 나오는구나를 학습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간식은 보상이나 밥 대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세 가지 규칙을 지켜보세요. 첫 번째로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을 하고요. 밥을 굶었다고 해서 식사 직후나 애매한 시간에 간식을 주시면 안 돼요. 아이가 원래 식사량이 극도로 적은 아이라면 간식 종류를 바꾸셔야 합니다. 밀가루 과자나 설탕 주스가 아니라 차라리 고구마나 감자, 우유, 과일처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신선식품 중심의 식사 연장선으로 간식을 챙겨주세요. 혹시 아이들 간식 어디서 먹이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은 보통 식탁에서 먹이시지만 빵이나 과일, 퓨레 같은 간식은 거실 매트 위나 소파 테이블에 따로 주신 적 있으시죠? 심지어 아이가 TV나 패드 보면서 먹도록 편하게 두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어른들의 기준에서 밥은 정식 식사니까 식탁에서, 간식은 가벼운 새참이니까 거실에서 먹을 수 있지 라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밥이나 간식이나 똑같이 무언가 입에 넣고 씹는 식사 시간일 뿐이라고 해요. 거실에서 장난감을 만지면서 혹은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던 습관이 있는 아이는 당연히 머릿속으로 음식을 먹는 건 어디서든 자유롭게 해도 되는구나 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밥 시간에 식탁에 가두려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집에서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간식이든 밥이든 무언가를 먹을 때 무조건 식탁 위에 지정된 너의 의자에서만 먹는 거야 라고 먹는 장소를 하나로 통일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환경을 조성해주면 아이가 식탁에 앉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이가 밥을 너무 안 먹는다면 신체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의외로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식사 전 야외 활동이나 몸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충분히 소비하면 아이는 간식보다 밥을 먼저 찾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많은 가정에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TV나 스마트폰 영상 틀어주시잖아요. 이는 시각적 자극에 집중하느라 오히려 씹고 삼키는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식사 속도를 더 늦추는 주범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조카들도 밥 먹을 때 넷플릭스를 보는 게 습관이 돼서 진짜 세어라 내어라 먹더라고요. 미디어 화면을 켜는 대신 잔잔하고 신나는 배경음악이나 오디오 동화를 틀어주세요. 청각적 자극은 시각과 달리 식사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식탁의 분위기를 한층 밝고 즐겁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얼른 먹어, 빨리 먹어 라는 잔소리 대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엄마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하고 긍정적이고 예쁜 언어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아이에게 식사 시간이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장기적인 식습관 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사실 하나 고백하자면 첫째 초이가 밥을 너무 안 먹어서 혼낸 적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새벽에 제대로 체해서 토하고 하는 거 보고 진짜 많이 반성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만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식사 시간은 10분에서 30분 마법에 제한을 둘 것. 단호하게 치우기. 보상이나 강요는 금지. 두 번째, 식재료는 10번이나 20번 이상 꾸준히 노출해 줄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간식은 밥 대용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 영양 보충용으로만 줄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 발달 지표, 즉 키나 몸무게에 큰 이상이 없으면 조금 적게 먹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배운 규칙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어느새 식탁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아이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육아동지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여러분만의 육아 고민이나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아들 둘 경력직맘의 올바른 육아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아이들 간식 중에 밥을 대체할 만한 영양 만점 간식 찾으신다면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아이 간식 내돈내산 3가지를 꼽은 내용을 다룬 영상 링크를 달아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보세요.